유도과정은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공식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세근의 합 3차 방정식은 최대근이 3개 있습니다. 그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 중에 두 근끼리 뽑아서 그들을 곱한 다음에 걔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 A분의 C. 그러니까 이 A는 3차항계수, B는 2차항계수, C는 1차항계수, D는 상수항을 말하죠. 그 세근들을 모두 곱했을 때는 다시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된다. 2차 방정식에 배웠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습 문제를 좀 이제 풀어봤었어요. 네, 여기 연습 문제 좀 풀라고 그랬죠. 혹시 푸신 거 중에 질문 있을까요?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니 좀 쉽지 않더라. 같이 이참에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다. 자, 6-2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따로 얘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표현이 대부분 다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한동안은 풀이 방향성을 좀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분배를 하려고 노력하죠. 전개를 합니다. 물론 전개해서 풀어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다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은 뭐 이렇게 두 개 이쪽 거,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모양상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이런 식으로 항이 나와. 그걸 잘 모아서 처리하면 돼. 되긴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유도한 것보다 생각보다 너무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이건 다른 방법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전개로 풀기에는 식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첫 번째 관계식은 세근의 합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3 이렇게 되죠. 두 근의 고배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걔는 1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5 여기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유사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3 마이너스 감마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감마 플러스 알파 대신에 3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위랑 아래의 차이점이 뭐가 되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계산식이 좀 단순해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분배했을 때는 숫자를 곱하는 구조로 봤을 때 숫자가 제일 많이 곱해질 때는 3만 3번 곱해지는 경우 27. 그 다음에 3이 2번, 문자 1번이니까 339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차례대로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9를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남을 테고 그 다음에 3이 1번, 문자 2번. 그럼 여기 3 1번, 여기 문자 2번이면 3 알파 베타 이런 느낌이겠죠? 플러스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지막 문자만 3번 모두 다 곱해졌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제는 그냥 순전히 대입만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는 제일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세근의 B가 2대 3대 4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미상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개의 미지수를 두고 문제를 푸는 거는 비효율적이겠죠. 비례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알파 값을 그냥 2K라고 두세요. 비례가 2인 거지 값이 2인 건 아니니까. 어떤 값을 주어지기 위해서 임의의 상수 K를 주는 겁니다. 그럼 베타는 3K, 감마는 4K. 자, 미지수 3개가 졸지의 미지수 1개로 변했습니다. 그만큼 문제식이 좀 편해지겠죠. 그리고는 이것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세근을 더한 값 2K 더하기 3K 더하기 4K 이걸 쓰면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곱하는데 이거 뭐 미리 답을 알 수 있지 않나요? 9K가 9니까 따라서 K 값은 1 그럼 K에 1 집으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근이 2, 3, 4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없겠죠. 직접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저번에 한번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이 또 여러분이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패턴의 이 풀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단박에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그 역수를 세근으로 하는 3차의 개수가 5인 3차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거꾸로 쓰면 답이라고 그랬죠. 역수의 근을 가질 때는 개수를 거꾸로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저 식의 답은 마이너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는 0 이렇게 거꾸로 배열하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에서는 3차의 개수가 5라고 지정했으니까 양변은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겠네요. 5x의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암산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형태의 문제로 변형이 된다는 뜻이었죠. 이게 왜 그랬는지는 저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해야 될 게 좀 많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재확인하는 거고, 또 시간이 또 할애가 되면 이게 왜 그랬는지 유도 과정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대단히 어렵지는 않았지만 오늘 할 게 많아서.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에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하죠. 배열이 복잡하잖아. 내용이 어려울 건 없는데 배열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 불편하겠네요. 예상하셔야 되죠. 어느 정도는 예상하셔야 됩니다. 세근이 감마라고 했을 때 저렇게 세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 있답니다. 이때 양수 A, B, C 값을 구하시오. 이게 역수가 역수의 형태긴 한데 단순히 알파, 베타, 감마의 역수 형태는 아니고 둘을 또 곱한 다음에 역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를 만들기 좀 어렵고요. 이거는 그냥 식으로 풀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거를 세근으로 갖는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알파 베타 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 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 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두 개를 곱해서 x 이거 두 개 곱해서 x 이거 두 개 곱해서 x로 가는 거죠. 1차항 개수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분의 1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 x 이렇게 돼요. 마지막은 다시 세근의 곱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남는 건 적당히 통분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누가 봐도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감마 필요하고 얘는 알파 필요하고 얘는 베타가 필요한 거니까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쓰면 좀 보기 좋죠. 이렇게 여기는 잘 보셔요. 여기 알파 베타 제곱 여기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얘도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뭐가 계속 겹치고 있죠? 뭐가 겹치는 건가요, 이게? 이건 알파, 베타, 감마가 겹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모든 항마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항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을 바깥으로 빼려면 뭐가 남냐면 베타 분의 1이 남는 거죠. 얘만 빠져나온 거니까. 그럼 얘는 베타 분의 1, 얘는 감마 분의 1, 얘는 알파 분의 1이 남겠네요. 이렇게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이 남는다. 뭐 얘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이제 얘가 다 통분이 필요하죠. 알파 베타 감마를 하나로 통분하려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고 남은 거는 여기는 아까 알파 분의 1이 있었는데 이걸 통분하려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공통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뭐 같은 패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흐름이 좀 어떤 방향이냐의 차이점이겠지만, 얘는 베타가 두 개, 얘는 감마가 두 개, 얘는 알파가 두 개.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통분할 때 아예 다 제곱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통분하는 거죠. 다 제곱이 되도록.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베타는 제곱되어 있는데 알파 감마 하나씩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 감마, 얘는 알파 베타, 얘는 베타 감마.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얘랑 잘 보시면 분모 두모 곱해지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럼 이러고 나서는 뭐 위에서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그 다음 세근의 곱을 여기다 하나씩 다 구할 수 있는 값들이잖아요. 근과 계수 관계로 다 구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요거는 제곱, 얘랑 똑같죠. 제곱시키면 되니까. 네, 다 구할 수 있는 값들이라 네, 구해서 이제 대입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식이 좀 불편할 뿐이지 뭐 개념 자체는 앞에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계산 불편했다고 막 쫄 필요는 없죠.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이라 잘 보세요. 3차 반원식의 두 근이 1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각각 구하시오 인데 이거를 앞에서 한 적 있죠? 2차 반원식 할 때 분명히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만약 여기 있는 개수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일 때 한 근이 m 플러스 n 루트 a, n 루트 k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고 그랬나요? m 마이너스 n 루트 k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 켤레 무리수의 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이유는 당연히 근의 공식을 대입하다 보면 플러스 루트의 근을 가지면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였고 만약 이 a, b, c가 유리수가 아니고 a, b, c가 이제 실수 형태로 확장이 되게 되면 근이 허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아니 혹시 a, b, c가 실수인데 근이 이렇게 무리수 형태로 나오면 반대로 켤레 무리수의 근을 가져주면 되는데 근이 개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면 근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냐면 허수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x 값이 뭐 m 플러스 ni라면 나머지 한 근은 m 마이너스 ni 이렇게 네, 켤레 복소수의 근의 형태를 갖게 되죠. 그게 이제 3차 방정식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어차피 이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을 갖는다면 총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란 뜻이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x-1이 나온 거예요. 1의 근을 가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두 근이 나올 텐데 그 두 근 중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 근 중에 한 근만 지금처럼 정수형 뭐 이렇게 유리수 형태고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 형태로 나왔을 때 빠르게 보나마나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일 거야 라고 빠르게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저 세 근을 가지고 3차 반응식을 만드는 거다, 승준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첫 번째 방식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세 근이잖아. 각각 알파, 베타, 감마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그냥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 뭐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는 잘 보시면 근과 개수 관계라는 게 다 더하거나 곱하는 구조지 빼거나 나누는 구조는 없어요. 빼거나 나눌 때는 순서가 중요하잖아. 누구에서 누구를 뺄 건지 앞뒤가 순서가 중요한데 어차피 근과 개수 관계의 식의 구조를 잘 보시면 전부 다 곱인 합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니까 누구를 알파로 누구를 베타로 누구를 감마로 두는 거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근과 개수 관계를 써봅시다. 세 근의 합부터 세 근의 합 다 더하면요? 3이죠? 그럼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3 뭐지? 3은 3과 같다. 이런 경우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냥 확인만 한 겁니다. 딱히 뭐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a, b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이렇게 두 개 곱해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곱해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곱해요. 합차가 되죠? 마이너스 2. 그걸 다 더합니다. 그러면 A분의 C, A.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또 이렇게 지워지죠. A 값은 0이네요. 마지막 B 값. 세근의 곱. 세근의 곱.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럼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나오죠. 그래서 B 값은 2. 자, 이렇게 해서 A, B,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근과 괴세 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이것도 숫자 배열이 좀 쉬워서 A, B가 금방 나왔는데 사실은 좀 더 어렵게 나와요. 계산상 잘 안 나오도록. 자, 이번 두 번째 방식은 식을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분명히 이 식은 어차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x-1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 x값 1이 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저 두 근을 가는 2차 방정식. 그럼 배웠잖아.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x가 1차 계수로 오게 되고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항으로 오죠? 이렇게. 남는 거는 이제 A, B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분배하시면 됩니다. 지금 분배.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다 찾을 필요 없죠. A 값인 1차항 계수를 찾는 거고 B 값인 상수항을 찾는 거니까. 상수항은 쉽네요. 이렇게 분배하면 상수항 나오니까 B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럼 1차항 계수는 일단 1차항을 만들려면 앞에 1차 뒤에 상수죠. 이렇게 곱한 것. 마이너스 2x. 앞에 상수 뒤에 1차 이렇게 곱한 것. 플러스 2x. 0x. 따라서 A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문제가 어떨 때는 근과 계수 관계를 풀 때가 좀 더 효율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도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뭐 둘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워낙 이 문제가 쉬워서 이렇게 푸는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풀면 그 계수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서 막 이걸 따지는 게 오히려 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식을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껏 탄력적으로 이럴 때 저럴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너무 하나만 고집하면 뭐 하나 막혔을 때가 좀 답답해지니까 두 개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하든지 식을 직접 작성하든지 이런 느낌으로.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문제. 자,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1-2i래요. 그럼 보나 마나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승준아? 승준아? 1 플러스 2i라고. 그렇지? 근데 아까 위에 문제는 다른데? 위에는 그래도 나머지 한 근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얘는 나머지 한 근은 모르겠죠? 얘네 둘은 관계성으로 짝을 짓기 때문에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임의로 알파라는 근을 둡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아까 말한 또 방식 두 가지.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보자. 그럼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2.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A.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이렇게 두 개 곱하면 5가 되죠? 5.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I.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알파 I. 그럼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 B.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여기 곱하면 5, 거기다 알파 곱하면 5알파. 5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5. 알파 값은 1. 알파를 여기다 차례대로 집어넣죠? 그럼 여기서 A 값은 알파 1이니까요. 3이 나올 테고 얘는 얘랑은 지워지고 이쪽 좌변식을 정리하면 5 플러스 2알파가 B예요. 근데 알파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 값은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식의 작성으로 갑니다. 근데 근을 하나 모르는데 이게 식이 작성이 됩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죠.
근이 알파가 나오려면 x-알파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될 테고 얘네 둘을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아는 걸 가지고. 그럼 두 근을 가지고 2차식 작성할 때는 일단 2차 합의 계수가 x제곱으로 간다면 이건 왜 x제곱인가요? 이게 1x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x에 x제곱 곱해야 x 세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런 다음에는 여기 1차 계수는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뒤에는 상수항은 두 근을 곱한 값 그쵸? 둘을 곱하면 플러스 5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눈치껏 알 수 있는 게 이게 상수항이 딱 쉬워 보이잖아요. 왜냐면 상수항이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5알파가 5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알파를 빨리 여기다 집어넣으시죠. 알파 값을 알아내셨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이게 플러스 1로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내가 찾는 거는 2창과 이제 1창을 찾는 겁니다. 2창 나오려면 여기 1차랑 여기 1차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상수랑 여기 1차를 곱해야 돼요. 그럼 플러스 x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이 붙을 거고 그게 저기 앞에 있는 2차항 계수인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1이 된다 라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 이제 1창을 찾아야죠. 네, 1창. 여기 1차, 여기 상수 5x. 여기 상수, 여기 1차 마이너스 2x. 더하면 3x. 그래서 b값은 3. 왜 답이 안 맞아? 왜? 왜? 뭐? 야, 뭐가 문제야? 또 아침부터 헛짓거리 하고 있다? 네? 뭐죠? 왜 안 맞는 겁니까? 저기 A를 1이라고 A를 1. 1번 생각했어요, 거기. 네? 왼쪽이랑 오른쪽도 부호가 다른데요. 어디가 달라요? 다 부호가 다른데 A 부호가? 알파? 알파. 선생님이 왼쪽에 알파를 그냥 1이라 쓰셨어요. 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봤잖아. 봤으면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우리 탓한다고? 저런, 뭐, 우리한테 탓을 한다고? 미안합니다. 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이거 왜 알파를 왜 1로 썼죠, 내가? 알파 마이너스를 집으면 A 값은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B 값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또. 두 가지 구조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립시다. 네. 아침부터. 무슨 짓이죠? 이거는 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죠. 꼴이 만들어져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인데 보통은 이때 씁니다. x 세제곱이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일 때 쓰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는 딱 요 꼴에서만 써요. 이 꼴이 아니면 안 씁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중에 3개 근이 있겠죠? 그 3개 중에 한 근을 오메가라 불러요. 근데 이 오메가는 세 근 중에 그냥 근이 아닌 한 허근입니다. 허근만 집중적으로 본다 뜻이 여기서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만.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세 개 근 중에 한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복소수로 나머지 근이 만들어지니까 나머지는 오메가 바가 근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실근입니다. 네. 실근일 수밖에 없어요. 허근이 되면 이게 만약 세 개 근 중에 2개가 허근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도 허근이게 되면 이 허근도 분명히 켤레를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이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허근이 2개 나오면 나머지 하는 근은 무조건 실근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는 실근은 배제하고 허근 쪽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허근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는 게 이쪽 단원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일단 먼저 첫 번째씩 x세제곱이 1일 때, 그럼 x세제곱이 1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구하려면 보통은 인수분해를 시도하죠. 안 되면 이제 조립제법을 쓰겠지만, 근데 그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이게 1 위에 이렇게 세제곱 붙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면 3차 마이너스 3차의 인수분해가 진행이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1, 3차 떼고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며, 따라서 근이 3개 나오는데 1이라는 실근, 그리고 또는 이쪽에서 허근이 나오죠? 네, 여기서 허근이 나옵니다. 그치? 오메가라는 허근과, 읽을 때는 오메가를 읽어요. 이거 W 아니다. 오메가라고 읽고, 글이 소문자로 이렇게 써있죠? 오메가 바가 근이 됩니다. 그럼 이 오메가는 이 2차 반응식을 만족하는 근이기 때문에 직접 구해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이 두 개의 허근 중에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혈레인 오메가 바가 된다는 뜻이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이 허근 오메가나 혹은 오메가 바에 대한 성질을 묻는 건데, 허근 오메가는 이 3차 반응식을 만족하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근이 나오며, 동시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입니다. 당연하죠. 짝이 지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그리고 이 오메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차 방정식 안에서도 여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여기도 대입이 가능해요.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동시에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됩니다. 세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되죠.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가 적용이 돼요. 오메가라는 근과 오메가 바를 더하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공식상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되면 두 근의 곱, a분의 c, 1이 나온다. 마지막 네 번째, 위에 있는 여기 이 식 있죠. 요 식을 양변 오메가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좌변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우변은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오메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그 이 식도 양변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여기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 있죠. 얘를 오메가로 나누면 좌변 오메가 떨어져 나오고 우변에 오메가 분의 1이 붙어요.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얘랑도 같고 얘랑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도 같죠. 근데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랑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메가 제곱,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바는 서로 같은 구조의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서로 번갈아 상황에 따라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히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책에 다 나와 있죠? 뭐 따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쓰면서 이제 정리해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쓰임새입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셨다면. 그럼 1번인 이 오메가 세제곱은 1, 이거나 오메가 세제곱 바의,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이거 언제 쓰입니까? 그러면 보통은 오메가의 고차식에서 쓰입니다. 네. 당연히 3차 이상, 3차, 4차, 5차. 오메가의 세제곱 1,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됩니다. 그럼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건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럼 오메가의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다시 1이 돼요. 결론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지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메가의 뭐 2024, 올해 2024년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2024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 6, 18, 224, 3, 7, 21, 3, 14 남고, 3, 4, 12, 한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남죠. 그럼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총 674번 거듭제곱이 되고, 그래도 오메가가 2개 더 남는다는 뜻이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 답은 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답이 처리가 돼요.
이렇게 이제 오메가의 3차나 오메가 바의 3차는 거기에 대한 고차식, 3차 이상의 고차식의 차수를 떨어뜨릴 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은근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일단 얘는 차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차수 있죠. 뭐 이런 문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네제곱 뭐 이렇게 하면서 담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써먹는 겁니다. 이해돼요? 뭐 이게 오메가 이렇게 세 개를 만약 오메가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얘는 오메가 세제곱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세제곱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0이죠. 이건 없어져요. 얘는 1입니다. 생략. 곱하기는 생략이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연속차수, 이 식은 연속차수 비율할 때도 쓰지만 뭐 할 때 쓰냐면 식 변형을 필요할 때 있죠. 식 자체에 대한 변형.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여기만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1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얘는 0으로 생략했고 1은 곱하나 말하니까 지워졌고 이 값만 정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 자체의 쓰임새가 굉장히 유용하게 많습니다. 오메가에 대한 연속차수 배열 혹은 식 변형. 오메가 제곱이 누구냐? 오메가가 누구냐? 아니면 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 식에서 식 변형, 등식의 변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식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그럼 이건 또 누가 봐도 합이나 곱이죠. 오메가의 합이나 곱에 관련된 거니까 뭐 너무 이거는 눈에 두드러지게 잘 보이는 부분이고 이것도 식 변형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이렇게 식의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놨더니 뭐 할만하더라 뭐 이런 문제도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오메가 플러스 2의 자리 대신에 오메가 제곱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오메가 플러스 2의 자리 대신에 오메가 바를 대입하거나. 어쨌든 답은 둘 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어서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여기 두 개 남기고 1로 넘기란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얘를 보면 좀 불편한데 얘를 보면 이렇게 통분하는 분도 계세요.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이렇게 통분하는 분도 있는데 통분해도 돼. 이거는 다시 보면 얘네 둘을 남기고 얘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거든요. 그럼 위아래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래도 되겠지만 얘를 가볍게 이거나 이거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것도 식 변형을 통해서 나와 있는 꼴은 좀 안 이쁘지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니까 내가 알만한 꼴이 좀 쉽게 접근이 되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연습 문제를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은 잠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세제곱의 1인 꼴부터 먼저 연습을 해 봅시다. 이거 대표용 9번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번 누가 봐도 오메가의 고차식이죠. 차수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고차식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을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오메가 8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몇 번까지 나눠지죠? 이게? 20 6까지. 그럼 오메가 몇 개 남아요? 2개가 남아요. 2개 더 필요한 거죠. 플러스 4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최대 13 그리고 오메가 하나 더 그래야 40이 되니까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메가 세제곱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건 1이기 때문에 1은 몇 번 거듭제곱부터 1이죠. 그럼 얘는 생략 얘도 생략 그럼 남은 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무엇이냐 묻는 거니까 정답은 0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죠. 2번 오메가의 딱 봐도 저거는 오메가의 연속차수 비율이죠. 그러니까 고차식도 쓰일 테고 연속차수의 차수도 쓰일 테니까 1번과 2번을 동시에 써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3개 묶으면 뭐가 되죠? 0입니다. 0. 그럼 뒤에 다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지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오메가 15, 오메가 16, 오메가 17 하고 다시 오메가 18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오메가 세제곱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돼서 얘가 0이 됨에 따라 이건 1이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지워집니다. 결론은 가로 3개 모으면 이렇게 오메가의 연속 차수 3개를 모아놓으면 무조건 0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0이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오메가 18제곱,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이니까 정답은 1 이렇게 돼요. 1은 생략하면 안 되죠. 이거 더하기니까. 2번 정답은 1이 되는데 이 풀이를 이것도 어때? 우리가 허수 I 할 때 있었지? 그치? 기억 안 나? 허수 I 할 때 1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해서 I의 뭐 70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앞에서부터 4개씩 묶는 거죠. 허수 I는?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이게 안 난다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I,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래서 허수 I는 4개씩 주르륵 모으면 다 0이 됐었죠. 그래서 4개씩 주르륵 모으는데 총 이게 항이 몇 개냐면 71개입니다. 71을 4로 나누게 되면 1 한 다음에 7 이렇게 남죠. 그럼 이렇게 4개씩 묶은 가로가 총 17번 나오고 끝에 3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답을 정리할 때는 오메가의 60, 68, 오메가의 69, 오메가의 70만 남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앞에서 4개 묶거나 뒤에서 4개 묶거나 순서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4개 묶으면 다 0이 되는 걸 왜 굳이 앞에서 묶어서 뒤에서 큰 짓을 남겨서 또 이걸 다시 계산하냐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반대로 뒤에서 묶는 거죠. 뒤에서 4개씩 묶다 보면 앞에 3개 남을 겁니다. 그럼 고스란히 이게 3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랑 지워지고 정답은 I.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얘도 같은 풀이야. 이 문제도. 얘도 그래요. 이걸 왜 앞에서부터 묶습니까? 어차피 얘는 주룩 3개 묶으면 0이야. 그러면 뒤에서부터 3개씩 묶으면 되잖아. 그럼 오메가 1제곱부터 오메가 18까지 총 18개 항에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18부터 1제곱까지 18개. 여기는 한 개 더 포함됐으니까 1은 불안하면 빼도 되긴 해. 근데 1은 어차피 여기 공식에 보면 여기 1이 포함됐기 때문에 같이 껴도 되는데 만약 네가 마음이 불안하면 요건 빼고 이렇게 보란 얘기야. 그럼 총 18개. 18개를 I는 4개씩 묶지만 오메가는 3개씩 묶는 겁니다. 3개씩 묶으면 몫이 6이 되고 나머지 0 딱 떨어지죠? 그럼 그 얘기는 6개의 가로가 다 0이 되고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다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거는 1만 남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계산상. 3번은 이제 뭐 어떤 식이든 괜찮아요. 괜찮은데 통분하려고 이제 이렇게 막 유도 이제 아무래도 막 눈에 보면 분수식이니까 이거 통분하면 좋지 않을까 막 통분해요. 근데 통분하는데 오메가도 보이고 오메가 바도 보니까 아 이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로 묶어야 되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는 오메가 바가 필요하고 여기는 먼저 얘는 여기다 이제 곱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가 필요하고 얘는 여기는 있는데 이거 없으니까 플러스 오메가 바가 필요하고 얘는 플러스 오메가 바에 다시 이걸 곱해야 되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얘는 오메가 바가 이제 곱해지니까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제곱 바. 자, 바도 딱 봐도 어렵잖아. 이것도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짝을 듣고 또 다시 짝을 지어서 다시 우리가 알만한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딱 봐도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가 했던 그 오메가 공식 중에 몇 번을 쓰면 이 문제는 제일 쉬워질까? 응? 대답 좀 해줘봐. 몇 번을 쓰면? 이 국다물고 아주 이것들이 4번 쓰면 좋겠잖아. 4번 4번이요? 4번이 뭐였지? 4번 기억이 안 나네? 4번 뭐였어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바랑 같다. 여기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바꿔봅시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일단 이것도 그랬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었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고요. 됐니? 그럼 얘도 보면 여기 이 부분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메가 바는 뭐랑 같다고요? 얘랑 오메가 분의 1 같아요. 그럼 이게 오메가 바 분의 1은 오메가 바의 역수잖아. 오메가 바의 역수니까 이거의 역수니까 다시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오메가 바는 얘고 오메가 분의 1 같고 이게 오메가 분의 1이야. 근데 분의 1이 또 붙었어. 분의 1은 분모의 역수니까 이거의 역수 오메가. 여기 있네요. 이거. 그래서 얘는 플러스 오메가 바 이걸 변형하면 오메가 분의 1 분의 1 이런 꼴이 되고 일단 쓰긴 할게요. 플러스 얘는 오메가 분의 이거는 이 식에서 나왔었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여기서 얘네 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항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건 뭘로 바뀌었냐면 오메가 바 플러스 이건 오메가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답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풀이가 여기서는 제일 아마 쉽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워낙 이게 식이 많고 유도할 수 있는 식 변형의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 식만 고집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선생님 풀이는 참고하시고 여러분은 뭐 이런 풀이 어떨까? 해서 여러분 다른 풀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9-1과 9-2, 아니 9-1은 집에서 해라. 9-1은 집에서 하고 9-1만 하시고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통분이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통분. 그러면 1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럼 이건 이 반대쪽 분모의 분자로 올라가죠.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반대쪽 분모가 분자로 1 플러스 오메가.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 이렇게 분배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빼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곱하기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한 다음에 이거는 여기 부호가 잘못 써졌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두 개서 음수를 모아내면 이렇게 될 테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숫자를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3분의 3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네. 보통은 이런 방식입니다. 네. 보통은 이런 방식이에요. 주로 뭐 다른 방식도 뭐 억지로 끼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제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남아있는 게 이건 책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문제 풀면 나올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아까 하나의 유형만 설명드렸죠. 이것만 설명드렸었어요. 이거 아이고 x 세제곱은 1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때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차이점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넘깁니다. 그럼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이 되며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실근보다 허근 쪽을 이제 집중한다고 그랬으니까 허근을 구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 나머지 한 허근을 오메가 바라고 부른다면 첫 번째 성질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두 번째 여기서 허근이 나오죠. 그럼 오메가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또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세 번째,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기 때문에 두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분의 b,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네 번째, 똑같은 패턴이죠. 얘를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요. 이 식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따라서 여기 오메가 분의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요거보다 음이 너무 많으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바랑 같다. 위아래 사실 같은 건데. 네, 이런 느낌으로 쓰이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마 책에 있을걸? 책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어요. 네.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제, 다른 학년 수가 되겠네요. 이게 차라리 아예 다르면 암기하기가 편해.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근데 얘네는 많이 비슷하죠. 살짝 뭐만 다르냐면 요런 식의 이제 부호만. 요런 느낌의 부호. 여기의 부호. 여기 부호.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부호만 살짝 다르고 거의 배열 자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겁니다. 안 헷갈리게 하는 방식은 방법이 없어요. 자꾸 공부하시고 자꾸 외우셔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도 친구들 그렇잖아. 처음에 친구들 만나면 첫 학기 때 이렇게 친구들 만나기 시작하면 얼굴도 좀 비슷비슷하고 이름도 왔다 갔다 하잖아. 저번에 제가 뭐 방승준이라고 했나 방성준이라고 했나 반성중이라고 했나 헷갈리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야 익숙해지잖아.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게끔 자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연습 문제는 충분히 푸시고 다음 단원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근데 단원이 바뀌었죠. 앞에서는 이 단원이 바뀐 걸 눈치채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고차 방정식을 배운 거예요. 3차,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여기서는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이건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뭐 추가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여기는 그냥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중학교 게 왜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요. 중간에 개성하는 과정에는 나오긴 하겠지만 이것만 단독적으로 나오진 않을 테고 예전에 이걸 배웠으니 참고해라 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제 원래 이게 교과가 바뀌기 전에는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었어요.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서 미지수 3개짜리. 그래서 지금 그게 교과에 빠졌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2차 연립 방정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를 하냐면 그냥 2차 방정식의 연립을 합니다.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연립 중에도 어렵다고 판단됐었던 2개 2차 방정식 중에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서 뭔가 지워가면서까지라도 강제로 인수분해를 유도하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빠졌어요. 결국은 조금 애매한 헷갈리는 건 다 빠졌고 그나마 좀 명확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남았으니까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아졌다.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배우게 되시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요. 첫 번째는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걸 먼저 배우세요. 연립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인데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2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연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차랑 2차 방정식을 연립합니다. 풀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앞쪽에 있는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그 1차식을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가 두 쌍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요. 왜 쌍이라고 안 하죠? 미지수가 두 개일 거거든. 보통 미지수가 두 개예요. x, y 두 개. 그럼 이 식을 x든 y든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다는 가정하에 x값이 두 개 나와요. 그럼 x값 두 개를 위에다 대입하면 그 x값에 맞는 y값도 두 개 나와서 해가 x값, y값 두 쌍의 해가 일반적으로는 그래. 아닌 경우도 물론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은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고민할 게 없다고 그랬죠. 쉬운 2차만 나옵니다. 쉬운 2차라는 얘기는 두 개 중에 어딘가 하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둘 다 될 필요는 없어요. 뭐 둘 다 돼도 상관없지만 둘 다 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를 1차와 1차의 고배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도해요. 그럼 앞쪽에 1차가 0이 되는 케이스, 앞쪽 1차식이 0이 되는 케이스와 뒤쪽 1차식이 0이 되는 케이스로 나눠지겠죠. 그럼 이거 두 번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를 밑에는 2차에 한번 대입. 그럼 일반적으로 두 쌍의 해. 또 다른 1차식이 0이 되는 케이스로 다시 여기다 대입. 그럼 또 두 쌍해.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는 네 쌍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이라고 했다. 절대적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라는 뜻이지 무조건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해가 나온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문제가 정리되는지를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네, 이런 거예요.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봤더니 1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네요. 위에 거 1차, 아래 거 2차. 둘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만 풀게요. 그럼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식에 대입한다. 근데 그냥 대입하기보다는 한 문자로 정리하고 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y는 3-x. 근데 무턱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돼. 밑에 보면 아무나 막 대입하지 말고 밑에 보면 x는 두 군데, y는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럼 이왕이면 문자 하나짜리에 대입하는 게 편하잖아. 여러 군데 대입하면 불편하잖아. 이 식을 x로 정리하게 되면 이걸 여기도 대입, 여기도 대입, 두 번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y로 정리하게 되면 여기 한 번만 딱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요령껏, 이거는 y로 정리하는 게 낫겠구나. 무턱대고 그냥 아무데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괜히 그랬다가 쓸데없이 식만 길어지니까 y 대신에 3-x를 대입한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은 0. 전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플러스 6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은 0. 동량 처리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6과 1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방정식을 잘 보니까 미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y가 또 있죠. 그럼 x값에 이거 좀 이쁘게 쓸게요. x값 마이너스 6에 짝지어지는 y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9를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9가 되고 x값 1에 짝지어지는 y값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좀 간단하게 써서 뭐 순서상처럼 마이너스 6,9 또는 1,2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정리하는 이런 꼴로 문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와 2차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거. 네.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데 이번에는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2차와 2차 연립이죠. 2차와 2차 연립이 같은 차 쓸 때는 대입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1차는 2차에 대입하는 건데 같은 차수라 대입하지는 않고 보통은 두 개 중에 한 식을 인수분해 합니다. 2번 푼다고 그랬으니까요. 밑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x, 여기 x, 여기 2y, 여기 y,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플러스 xy가. 따라서 윗식을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의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식과 아래에 있는 이 식을 연립하는데 이 연립 방정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y가 0이 되는 조건, 얘가 0이 된다는 조건 하에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2차 반원식 형태로도, 연립방 형태로 써질 테고, 그게 아니면, 아니, 두 개를 곱해서 앞만 0이 되는 법은 없잖아요. 뒤가 0이 되는 조건하, 그런 x와의 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목적은 동시에 만족이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럼 아까 했던 짓 또 하는 거지. 이 식을 정리해서 x로 정리합시다. x는 마이너스 2y. 이거를 y로 정리하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x, 분수식이잖아. 요령껏 하는 거죠. 대입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그럼 얘는 4y제곱, y제곱, 5y제곱. 그게 10. y제곱은 2. 따라서 y값은 두 개죠. 루트 2 하나, y값은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그러면 x값은 y값의 마이너스 2배. 여기에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에 네 마이너스 2배. 2 루트 2. 이렇게 네, 두 쌍의 해가 나올 테고 이쪽도 이건 정리하면 x와 y가 서로 같죠. y 대신 x를 대입하게 되면 2x 제곱이 10. 따라서 x 제곱이 5. 그럼 x값은 루트 5 하나, x값은 마이너스 루트 5 하나. 근데 y값은 x값과 똑같은 조건이죠. 앞에 거는 이 조건이었고 이번에는 이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에 맞춰서 답을 풀어야죠. y는 같은 값. y는 같은 값. 이렇게 해서 총 답은 이렇게 4쌍의가 나오는 겁니다. 또는으로 총 4쌍의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잖아.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한 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푸시면 됩니다. 네, 풀도록 하시고. 자, 이건 네. 위에 써있죠?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케이스는 그냥 풀어도 됩니다. 1번을 보시면 대칭형이고 나발이고 1차와 2차 연립이잖아. 에? 저기서 왜 2차인가요? 이게 몇 차죠? 차수. 해담아, 너 차수란 말을 어디서 배웠니? 언제 배웠니? 차수를? 먼 옛날을 떠올리는 거죠.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로 넘어가서. 중2? 중1? 중1? 이거 중1. 중1이라고. 중1에 배운 거라고. 네, 중1에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중1 때 차수 배울 때 뭐라 배웠니? 뜻이. 차수가 뜻이 뭐예요? 뭐가 차수야 도대체? 아는 사람. 뭐가 차수예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 혹은 개수. 근데 근데 이 문자 곱해진 횟수나 개수를 말할 때 여기 앞에 같은 문자란 말이 있었나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 문자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냥 문자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몇 개예요? 그래서 2차예요. x제곱 y 몇 차죠? 3차입니다. 다만 이제 x의 차수를 정의하라면 그때는 2차죠. 이 문항에 y의 차수를 정의하시고 그러면 y는 1차가 맞는데 통칭하면 3차가 되는 겁니다. 이건 1차와 2차 연립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위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아래에다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x, y 대신에 8-x 넘어오면 는 15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0이 되고 5, 3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값은 3 또는 x는 5가 되죠. 그럼 x는 y값에 8을 빼는 거니까 y값은 x에 8을 빼는 건 8에서 3을 빼는 거니까 5. 여기는 y값이 3.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돼, 1번은. 근데 이제 2번에서 막히는 거죠, 이렇게 풀면. 그래서 이 풀이를, 이 문제 하나만 단독적으로 나오면 좀 더 풀이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저런 거에서 막히기 때문에 다른 풀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칭형이라는 건데,
대칭형의 연립방정 형식인데 이 대칭형이란 단어를 여기서 쓸 때는 어떤 구조일 때 대칭형을 쓰냐면 이 관계식에다가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도 관계식에 변화가 없을 때를 보통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어도 관계식에 변화가 없죠. 이게 대칭형이에요. 얘도 그래요.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고 x 대신에 y 대신에 x 집어넣었더니 네, 앞뒤 순서 좀 바뀌었을 뿐이지 원식과 차이가 없는 이런 경우를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은 풀이법이 좀 독특하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분명히 여기 있는 연립방정식 x와 y는 미지수죠.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때 모르는 문자니까 이게 미지수야. 근데 우리는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근데 보통 이제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값을 한 글자로 뭐라 불러요? 해라 부르잖아, 해. 근이라 부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저 식은 두 근의 합을 말하는 건데, 아래에 있는 식은 두 근의 곱을 말하는 거네? 가만히 있어봐.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곱이 15라면 이거는 우리는 x,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지 않나? 두 개 근을 가지니까. 그럼 문자는 뭘로 둬요? x로 둬요? y로 둬요? x, y는 근인 거고 x, y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자를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칩시다. 그럼 a 값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x, 나머지 하나가 y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됐니? a라는 문자를 만족하는 근이 x, y인데 그 x, y가 두 개 근이고 두 근의 합이 8, 두 근의 합이 15가 된다면 a로 만들어야 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돼야 돼요. a 제곱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그게 1차 함계수 두 근의 곱이 상수항 이거를 만족하는 두 개 a 값 중에 하나를 x, 하나를 y 이렇게 두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수분해 되잖아요. a-5, a-3, 0. 따라서 a 값은 5 또는 3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x고 하나가 y일 텐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만약에 5를 가져가면 y는 나머지 3을 가져갈 테고 만약 x가 3을 가져가게 되면 y는 나머지 5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형의 방정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1번 풀이는 이렇게 안 풀어도 풀이법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2번 풀이는 이 풀이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2번 해봅시다. 그러면 2번 또다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럼 x, y는 미지수의 값, 해가 되죠? 그럼 밑에는 두 근의 곱이야. 근데 위가 두 근의 제곱의 합이지. 근데 우리가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공식을 외우진 않았거든. 따로 외우진 않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얘네는 공식을 외우지만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공식을 외우진 않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를 곱셈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1번식을 합과 곱으로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합곱이 나오도록 바꿔줘야 돼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x, y가 6이잖아. 그럼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나와요.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이 25가 됨에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5가 아니야. 제곱해서 2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식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식. x 플러스 y가 5일 때 곱은 변함이 없죠? 곱은 항상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이 6인 케이스. 이 케이스 또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값 중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래 식은 x, y는 6 변함없이. 그럼 이거 아까 했던 거죠. 1번 풀이. 두 근의 곱,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이니까 x, y를 두 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a라 본다면 그 문자를 a, 대표 문자를 a로 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 됨에 따라 a 값이 2 또는 3이 나오는데 a 값 중에 하나가 x, 하나가 y인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겠죠. 나눠 가지는 형태니까 x가 2면 y는 3이 될 테고 x가 3이면 y가 2가 되겠네요. 이 조합 하나 찾으시고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패턴으로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a 플러스 6이 0이 되고 그때 이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 y 값은 마이너스 3. 이 조합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2. 이 조합 이렇게 두 개의 조합으로 총 4쌍의 해를 이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형의 방정식을 푸시는 거죠. 1번은 말했지만 또 말하는데 1번은 대칭형을 안 풀어도 답이 나와. 근데 2번은 2차와 2차를 연립하려면 둘 중 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근데 이거 위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아래식도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했다는 얘기는 는영권을 만들어야 되거든. 인수의 고은 0. 그래야 두 개 중에 하나가 0.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 수 있는데 이게 는영이 안 되는 상태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동원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 풀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집에서 과제를 잘 하시고 이건 활용 문제죠.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활용은 네가 하는 게 좋아. 뭐 굳이 이런 활용까지 내가 일일이 다 봐드리긴 좀 그렇고 활용은 지금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식 만들어서 네가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네, 그냥 약간 유치한 간단한 식입니다. 뭐 선생님 설명드릴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한 식이니까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시고 자 공통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약간 남는데 이거 해야 되나? 유치한 문제를? 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치한 문제는 공통근을 설명하고 나면 이제 부정방정식 배경 남아있는 여러 가지 방정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배우죠. 처음에 고차 방정식 배웠고 오늘은 이제 연립 방정식 배우셨고 남은 게 공통근과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 남았어요. 근데 공통근은 이번에 설화중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중학교 교과에 맞춰서 풀어낼 수도 있는 문제긴 했었지만 공통근을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네, 고등교과에 맞춰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중학교 문제가 이렇게 구분 없이 가끔 나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게 좋다고 봐. 저번에 지우랑 상담해서 얘기했었는데 아니요. 한결형 얘기했었나요? 학교 시험이 지금은 두 학교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이제 두 학교니까 두 학교의 시험지를 비교해 본다면 설화중이 한들중보다 시험이 어려워요. 근데 한들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지를 접한 학생들이죠. 처음으로 그 시험지를 접한 학생들이 보기에는 쉬운 시험지는 아니야. 얘네 학교 시험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이 다 교과서에 있거나 교과서를 겨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공부한 여러분한테는 그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런 걸 안 봤던 학생들한테는 활용 문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아주 쉬운 시험지다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설화중은 교과서에 없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보통 한 두세 개씩 나와요. 그래서 두 학교만 단순 놓고 비교해봐도 변별력은 네, 한들중보다는 설화중학교가 좀 더 요즘은 네, 변별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교과서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고 그래서 말했잖아.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갈 때도 고등부 수업 하기 전,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선생님이 이제 고등부 수업을 끌어갈 때도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이번에 이 고등부 수업은 단순히 고등부 수업이 아니고 여기 있는 고등부 수업을 이해할 정도면 중등부 웬만한 건 다 된다. 어려울 게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도 그래. 만약에 이 공통분 수업을 예전에 우리가 수업할 잘 기억을 하셨다면 뭐 그런 활용 문제나 뭐 중학교에 공통분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뭐 전혀 걸릴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이런 고등부 문제 하위 호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공통분에 오늘 이거 수업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시만. 공통근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공통근 뜻 그대로죠. 공통인 근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있을 겁니다. 그 근을 공통근이라고 부르고 공통근의 개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개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통근이 없다는 뜻은 나와 있는 방정식끼리 서로 겹치는 근이 없다는 뜻이고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그게 한 개란 뜻이 아니야. 한 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뜻이라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근을 구하는 방식은 이게 제일 일반적인 제일 쉬운 방식이죠. 각각 인수분해를 통해서 직접 근을 구해요. 직접 근을 구하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 이가 겹치는구나.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시험에 이제 안 난다고 봐야죠. 이걸 누가 시험에 냅니까? 이건 중학교 문제예요. 그 보통은 이제 이겁니다. 밑에 거.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최고창 또는 상수항을 뭐 하더라? 소거하더라. 소거가 뭐야? 오랜만에 듣는 단어지? 중2 때 연립반식 할 때 배웠던 건데 소거. 네, 없앤다 뜻이에요. 최고창이나 상수항을 어떤 식이든 간에 위아래 더하고 빼고 하면서 지웁니다. 최고창을 지울지 상수항을 지울지는 보통 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근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맛보기로 개념 설명 드렸고 네, 수업이 지금 마무리됐고 또 부모님들이 또 와서 또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1시 20분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사정상 우리가 그 주말 수업을 한번 뺐기 때문에 그 30분씩 연장해서 총 4번의 수업을 했던 거고 지금은 정해져 있는 2시간 수업을 하면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맞으니까 네, 고생 많으셨고 과제는요? 과제는 오늘 배우신 것까지 자 오늘 배운 거니까 잘 들어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것뿐 아니라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공통근이랑 부정반응식은 안 합니다. 여기 단원에 보면 네, 이쪽은 여기까지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해요. 이건 아니죠. 이건 공통근 파트예요. 공통근 여기는 이제 부정반응식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하시고 뒤에 넘기시면 이제 중단의 연속 문제가 나오죠. 중단의 연속 문제 스텝 1과 스텝 2 중에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문제는 빼고 푸시면 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공통근, 부정방정식, 미지수 2개짜리 막 이렇게 미지수 2개인데 뭐 식 하나 나와 이런 것들 그런 거 빼시고 스텝 2까지 푸시면 되고 네, 이 챌린지 문제는 놔두세요. 이건 다시 시간 늘릴 테니까 이거는 한 번 하기에는 어렵고 아니 할 수 있는 사람은 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못 풀었다 해서 지치지 말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시간 줄 테니까 이런 거는 뭐 한 방에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